자, 여러분 출석 체크 좀 할게요. 비디오 캠 좀 켜주시고요. 오늘 DA 4번 파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캠을 다 켜주세요. 저도 얼른 캠 촬영을 좀 할게요, 여러분. 주시고, 자, 촬영하겠습니다. 오케이, 촬영 다 했고요. 캠 닫아 주셔도 됩니다. 이제 수업 시작을 좀 할게요. 자, DA 4번 파일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자, 앞에 화면 개인 체력 테스트 결과라고 하는 화면 보이시죠? 그죠? 자, 화면 보이실 거예요. 오늘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카운트 계열 함수하고 여기 에브리지 if 함수 뭐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함수들을 통계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뭔가 집계를 내본다거나 요약을 해본다거나 이렇게 해주는 함수들을 카운트 계열, 에브리지 if 계열 뭐 이런 함수들을 했었는데 오늘은 뭐 새로운 함수가 아니고요. 지난주에 했었던 함수하고 사용하는 인수 유형이 유사해요. 그 유사한 함수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세 번째 시트에 있는 순위 구하기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이제 실시간 수업 참여가 출석 인정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 실시간 참여한 것만 출석 인정이 사실은 되고요. 그리고 별도로 혹시 이제 우리 실시간 했었던 영상을 다시 보고 싶으면 요청을 해주시면 녹화 영상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녹화 영상을 수업 끝나고 요청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공지를 할게요. 줌에 접속을 해주실 때 접속하시는 접속명, 실명으로 변경해서 여러분들이 누군지 제가 알 수 있게끔 좀 이름 변경해 주시고요. 자, 순위 구하기 함수부터 이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개인 체력 테스트 결과 테이블 보시면 일단 개인 체력 테스트 한 사람들이 18명이네요. 18명이 200m 달리기, 뭐 턱걸이, 던지기 이런 이제 체력 테스트의 스코어가 쭉 집계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출석 체크요. 그 줌 접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조금 있다가 캠 촬영 한 번 더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혜민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출석 1, 2분 정도 늦게 들어온 거는 중간에 제가 캠 촬영 다시 한 번 더 할 거니까 뭐 혜민 씨뿐만 아니라 다들 수업하다 보면 1, 2분씩 좀 늦게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체크를 좀 할게요. 조금 있다가 캠 촬영 해보도록 할게요. 자, 18명 개인 체력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순위를 구하려고 해요. 순위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참가자가 총 3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지금 전원 출석한 거예요, 지금. 그 우리가 만약에, 엑셀 시험을 쳤다라고 하죠. 100점 만점으로. 시험은 언제나 싫지만 일단 시험을 쳤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학부생이어서 엑셀 시험을 쳤는데 제가 75점을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29명 중에서 75점을 맞은 김현주가 몇 등인지 등수를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뭔가 순위, 석차를 구하려고 하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좀 편하게 채팅창에다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순위를 구해야 돼요. 순위를 구하려고 하면 몇 등인지를 알아보는 게 순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필요할까요? 아무도 대답이 없군. 인원수도 필요할 수 있죠. 자, 앞에 제가 적어볼게요. 우리 엑셀에서는 랭크 EQ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러분. 랭크 EQ라고 하는 함수는요, 내가 순위를 구할 값을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김현주가 엑셀이 몇 등인지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제가 75점을 맞았다고 했으니까 75점이라는, 그러니까 순위가 궁금한 사람의 어떤 그 수치 값이 알아야 되잖아요. 75점이 몇 등인지, 그리고 비교 범위가 필요하겠죠. 저는 75점을 맞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영지 씨나 다영 씨나 뭐 혜민 씨나 뭐 대훈 씨나 선정 씨나 뭐 누가 고은 씨 뭐 이렇게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은 몇 점을 맞았는지 여러 사람의 점수들이 필요하겠죠. 그 점수들과 제 점수를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교 범위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순위를 구할 때 여기 지금 보면 200m 달리기 기록 있잖아요, 여러분. 200m 달리기 기록은 짧을수록 1등이에요? 길수록 1등이에요? 저 달리기 기록의 수치가 숫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1등인가요? 아니면 그 숫자의 크기가 클수록 1등인가요? 그쵸. 작을수록. 작을수록 1등인 게 달리기 순이고 턱걸이나 던지기의 경우는 어때요? 턱걸이나 던지기는 그 턱걸이 개수가 많을수록 던지기 미터 수가 더 숫자가 클수록 1등인가요? 작을수록 1등인가요? 네, 턱걸이나 던지기의 경우에는 우리 오늘 중동학과 다들 이렇게 왜 전체로 얘기 안 해주고 다들 이렇게 몇 명이 다 비공개로 메시지를 보내주나요? 다 같이 대답해 주세요. 괜찮아요. 다들 친하다며. 여러분 같은 과여서 선후배 사이라 친하다면서요. 단톡으로 같이 얘기해 주세요. 자, 너무 부끄러우면 비공개로 보내주는 것도 괜찮고. 자, 턱걸이하고 던지기는 수치가 클수록, 그죠? 수치가 클수록 어때요? 1등이에요. 그래서 정렬을 할 때는 정렬 기준이 필요해요. 자, 그게 오름차순일 수도 있고 내림차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값이 작을수록 1등.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m 달리기나 결석률 같은 경우에 결석 횟수가 작은 게 유리한 성적을 받겠죠. 근데 출석률 같은 경우엔 출석 횟수가 높을수록 더 유리한 점수를 받을 거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 스코어로 내려가는 걸 내림차순, 작은 수치에서 큰 수치로 올라가는 거 오름차순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D5번 셀에서 자,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랭크 EQ 함수를 좀 한번 불러올 건데, 우리 함수 불러오는 방법은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번 해봐서 뭐 어렵지 않게 호출 불러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랭크라고 이렇게 불러주면 뭐 랭크 AVG, 랭크 EQ, 그리고 그냥 랭크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랭크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도 적혀 있지만 엑셀 버전이 우리는 지금 2016이나 오피스 365 버전을 쓰고 있는데 예전 버전에서 사용했었던 순위 구하는 함수는 랭크라고 하는 함수를 썼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함수는 그냥 랭크 EQ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자 랜덤으로 승호 씨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엑셀 시험을 친 게 공동 3등이었어요. 자, 공동 3등이 2명이 나오면 우리 반에는 1등, 2등이 있었을 거고 공동 3등이 2명이 나오면 3등이 바로 나오지 않고 그 다음 등수가 몇 등이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등수가 공동 3등이 있었다면 공동 3등이 있으면
그쵸. 바로 그 다음에 4등이 없고 5등이라는 등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순위를 구하는 방식이 랭크 EQ라는 그 순위 방식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승우 씨하고 나하고 뭐 공동 2등을 했어요. 공동 2등을 하게 되는데 랭크 AVG 함수로 만약에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공동 2등이 2명이기 때문에 2.5등, 2.5등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이렇게 등수를 표시를 하고 싶으면 랭크 AVG.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산술 수치 크기의 순위를 구할 때는 랭크 EQ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함수 더블 클릭하고 FX 버튼을 눌러서 마법사 창을 띄워볼게요, 여러분. 자, 요걸 띄워주시게 되면 랭크 EQ는 자, 숫자 목록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넘버 자리에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내가 지금 D5번 셀은 김영주라는 사람의 200m 달리기 기록의 순위를 표시해야 되는 곳이 D5번 셀이에요. 맞죠? D5번 셀은 김영주라는 사람의 200m 달리기 기록의 순위가 몇 등인지를 표시해줘야 되는 게 D5번 셀이라서 우리가 D5번 셀에서 랭크 EQ 함수를 이렇게 불러왔거든요. 자, 이렇게 불러왔는데 자,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C5번 셀에 적혀 있죠. 누구? 김영주의 200m 달리기 기록이 적혀 있는 곳이 C5번 셀인 거죠. 자, 그럼 질문. 자, 지금은 C5번 셀이지만 이제 순차적으로 밑으로 쭉 내려보면 C22번 셀까지 순위를 구할 값이 변하잖아요. 그죠? 자, 이거 변하는 셀 주소니까 이대로 상대 주소를 두면 된다. O. 나 저걸 상대 주소로 두면 안 된다. X.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저 C5번 셀을 그대로 C5인 채로 두면 된다. O. 아닌 것 같다. 저기에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X. 자, 찍어주세요. O 아니면 X인데. 여러분. O 아니면 X인데. 아이고. 자, 일단 한 명이 X를 찍어주셨어요. 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표시해주세요. 아유, 왜 오늘 다들 수줍게 비공개로 얘기하는 거야. 다 공개로 얘기해요. 틀린다고 창피한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의견을 주세요, 여러분. 자, 순위를 구할 값을 C5를 찍었어요. 자, 여기에 지금은 C5의 순위를 여기다가 구하지만 그 다음은 C6, C7, C8번 셀, C9번 셀에서 C22번 셀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계속 변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러 C5의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사실인데 사실은 이대로 그냥 상대 주소로 두면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D5번 셀에서 C5번을 참조를 한 다음에 D6번 셀에 가면은 무슨 셀을 참조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D6번에 장서윤희의 순위를 구하는 거면 C5번 셀이 C 몇 번 셀로 바뀌어요, 여러분? 몇 번 셀로 바뀌어요? C5번 셀이 그쵸. 동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C6번 셀로 바뀌겠죠. D6번 셀에서 순위로 구할 때 순위를 구할 값은 이 C5가 C6으로 바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 주소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OX 물어본 거에서는 5였죠. 이거 그냥 C5인 채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밑에 레퍼런스 있는 부분에 가볼게요. 레퍼런스 있는 부분에 가보면 자, 수 목록의 배열 또는 셀 주소입니다. 자, 숫자가 아닌 값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숫자들의 목록들 중에서 숫자 크기의 순위를 구해주는 게 랭크 EQ 함수였거든요. 숫자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순위를 표시해주는 게 랭크 EQ 함수인데 비교해 봐야 되는 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김영주라는 사람은
자, 1분 15초를 달렸어요. 2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몇 등인지를 보려면 사실 장서윤부터 이덕구 씨까지의 비교 범위를 사용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장서윤 씨의 순위를 구할 때는 김영주 씨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정희 씨의 순위를 구할 때면 위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자 이렇게 18명 모두 순위를 구하는 동안 비교 범위가 다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잡게 되면. 그래서 이거 한 번 구할 때마다 18번 다 다른 범위를 잡는 것보다 내가 18번 일하는 것보다 컴퓨터한테 한 번씩만 더 일하라라고 시켜주면 돼요. 내 점수 포함해서, 내 자신 점수를 포함해서 전체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 범위를 내가 내 점수하고도 비교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점수랑 비교하면 내 등수에 변동이 없죠. 내 점수를 한 번만 더 컴퓨터가 비교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비교해봐야 되는, 자, 비교 범위, 여기 레퍼런스 자리는 숫자의 목록이나 배열, 그러니까 숫자의 리스트, 목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범위 쭉 잡아주고요. 여기서 이 범위 있죠. C5에서 C22번 있잖아요, 여러분. 이 범위는 내가 김영주를 구하나 중간에 누구를 구하나 마지막에 이 덕구를 구하나 이 범위는 변해요? 안 변해요? 비교해봐야 되는 기준 범위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안 변하는 범위예요. 이건 안 변하는 범위여서 변하지 않게 해주려 그러면 절대 주소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F4번 키를 눌러서 $C, $의 5에서 $C, $22까지의 절대 주소 범위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오덕하는 자, 정렬 기준인데 자, 순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0을 적거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준대요. 자, 근데 우리 200m 달리기는 수치가 작을수록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이 아니고 오름차순으로 구해줘야 하는 순위거든요. 지금 200m 달리기는.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0이 아닌 값을 지정을 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구해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컴퓨터에서는 0, 1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엑셀에서도. 그래서 0이 아닌 값 그냥 1을 저는 적어주려고 해요. 0을 적어주거나 생략을 하면 큰 숫자가 1등이 되는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지만 만약에 0이 아닌 값 1을 적어주게 되면 작은 숫자 가 1등이 되는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주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1 적고 확인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김영주 씨는 200m 달리기 기준으로 4등이래요. 4등. 자, 우리 명준 씨 중간에 대답 안 하다 이럴 때만 꼭 리액션 하더라. 중간에 대답을 잘해줘야지 이 사람아. 응? 그래 어머나 해서 김영주 씨가 4등이 됐고요. 자, 더블 클릭을 좀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해서 나머지 셀들을 쭉 채워볼게요. 자, 채워봤더니, 자, 쭉 순위 구하는 거 혹시 보일까요?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D5번 셀에서요. D5번 셀에서 키보드 방향키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수식 입력 줄 여기 혹시 보일까요? 여기 위에 수식 입력 줄에 C5번 셀은 계속 변하지만 뒤쪽에 C5에서 C22번 셀은 변하지 않고 절대 주소 되고 있는 거 수식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방향키로 내려가면서 확인하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체크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저랑 이 작업을 좀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여기 순위까지 다 구했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여기 랭크 EQ 함수를 이렇게 불러오면, 자, 불러오면 랭크는 순위를 구할 값, 비교 범위, 정렬 기준을 적어주는 게 랭크 함수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D5번 셀에서 랭크 EQ 함수를 불러왔기 때문에 첫 번째 넘버 순위를 구할 값은 자, 내가 여기에 찍어주는 김영주의 200m 달리기 C5번 셀에 있는 이 수치의 순위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뒤쪽에서 비교 범위, 순위를 구하려고 하면 자, 나 이 1분 15초라는 이 수치의 순위를 구하고 싶은데 저 1분 15초의 순위가 몇 등인지를 비교해 봐야 되는 범위를 자기 자신 C5번 셀에서부터 C22번 셀까지 200m 달리기 기록이 모두 적혀 있는 저 범위를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 주실 거고요. 저 범위는 내가 김영주를 구하나 중간에 이영철이를 구하나 뭐 이혜정이를 구하나 맨 마지막 이덕구를 구하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C5에서 C22번 이 셀의 범위를 F4번 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C, $5, $C, $22로. 자, 그리고 마지막에 200m 달리기는 수치 기록이 작을수록 1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름차순이라서 0이 아닌 값 1을 적어주면 되는 거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턱걸이나 던지기의 순위를 구할 때는 여러분 여기에 1이 아니라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숫자 0을 적어주거나 생략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냥 나가면 턱걸이나 던지기 순위 구할 때는 내림차순으로 구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김영주 씨 4등이고요. 채우기 핸들러 더블 클릭을 해서 쭉 다 수식을 체크를 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다 됐으면 한번 오케이 찍어볼까요? 그대들. 자, 다 됐나요? 아니, 오케이 찍을 때는 이렇게 대답을 예쁘게 잘하면서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할까? 그래야 좋아. 동현 씨 오케이 2번 좋아. 자, 선정 씨, 난 영어 잘 못해. 오케이밖에 잘 몰라. 난 공대생이라. 아니에요. 내가 너무 대답에 집착하는 것 같아서 사과할게. 앞으로 수업은 쿨하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순위를 한번 이렇게 구해봤고요. 자, 방금 전에 여러분 이 비교 범위 이 부분에 우리가 절대 주소를 사용을 했거든요. 자, 여기다 메모 좀 할게요. 비교 범위를 우리 기능키 F4번 키를 가지고 절대 주소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근데 절대 주소로 하는 부분이 조금 귀찮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파악하면서 조금 혹시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일까 하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할게요. 자, 이 5번 셀에서 이 22번 셀의 범위를 쭉 잡습니다. 자, 이 범위가 조금 있다가 이 비교 범위로 사용하는 자리잖아요. 턱걸이의 전체 범위, 그죠? 턱걸이라고 하는 이 항목의 전체 범위로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는 200m 달리기를 블럭을 잡아서 F4번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자, 범위, 턱걸이 범위요. 이 5번에서 이 22번 범위 잡습니다. 자, 잡고 저기 혹시 위쪽에 A열, B열 번호 위쪽에 보면 E5라고 해서 이름 상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여기. 이렇게 만약에 홈 리본 메뉴면 클립보드라고 하는 그룹명 아래쪽에 E5번 셀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름 상자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E5라고 적힌 내용을 지우고요. 자, 한영키 바꿔서 오타 내지 말고 자, 여기다 턱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려고 해요. 여기다 턱걸이라고 좀 적어 볼게요. 자, 근데 저는 오타를 좀 낼게요. 턱걸이까지 적어야 되는데 빨리 적다가 이를 빼고 그냥 이음까지만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저는 엔터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적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저 부분 범위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E5에서 E20입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열번호와 행번호가 같이 사용되는 이렇게 주소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주소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턱걸이라는 이 명칭의 이름으로 호출을 하면 알아서 이 범위가 자동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저 이름 정의라는 걸 하면. 자, 그러니까는 절대 주소를 따로 해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범위 쭉 다시 잡아보면 여러분들은 턱걸이라고 제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오타가 났잖아요. 자, 여기 있는 거 고칠 때는 여기 다시 가서 고치는 게 아니고요. 안 고쳐져요. 여기 가서 고치면. 자, 수식 리본 메뉴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수식 리본 메뉴에 가면 정의된 이름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정의된 이름이라는 이 중간의 그룹에 이름 관리자라고 있을 겁니다. 자, 수식 리본 메뉴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 가면 이름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클릭을 쫙 하죠. 자, 클릭을 해봤더니, 자, 우리가 모르고 있던 뭔가 여러 가지 일단 이름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잘못 적은 턱걸이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대로 적었을 거고, 그치만 한번 고치러 들어가 보죠, 다 같이. 자, 선택을 하고 편집 버튼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 이름을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저도 여기서 다시 턱걸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 순위 구하기라고 해서, 자, 제가 메모장을 좀 켰어요. 크기를 좀 크게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이 이름 편집 상자에 턱걸이라고 여러분들 이름 제대로 들어가 있고 그 참조 대상에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자, 는이라고 수식처럼 는 들어가고요. 순위 구하기라고 하고 느낌표가 적혀져 있으면 이 순위 구하기는 시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트명에 셀 주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문제 풀고 있는 DA 4번 파일의 아래쪽에 시트명 순위 구하기라는 시트잖아요. 그 순위 구하기 시트의 E5에서 E22번 절대 주소 값을 턱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요게 이름 정의예요, 여러분. 자, 이대로 확인 버튼을 하고요. 자, 확인하고 닫기를 한 다음에 자, F5번 셀에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 그대들이 스스로 순위를 한번 구해보죠. 턱걸이 순위도 구해보고 던지기 순위도 한번 구해봅니다. 자,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자, 던지기도 범위 잡아서 이름 정의를 해주고 랭크 EQ 함수를 띄워줍니다. 던지기도 제가 지금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작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던지기도 이름 정의하면 자, 절대 주소 하지 않아도 이름 정의를 해주면 저 범위가 고정된 범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절대 주소를 하지 않아도 조금 편리하게 순위를 구할 수 있죠. 자, 혹시 다 되셨나요? 자, 다 되셨으면 내림차순이죠. 이번에는 정렬 기준이.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턱걸이 순위 구하는 거에 순위를 구할 값은 E, 5를 적어주고 비교 범위는 턱걸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자, 적고 난 다음에 오더 칸에다가 그냥 생략했어요. 저는 0 적거나 생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0 따로 적지 않고요. 그냥 아무것도 적지 않은 채로 그대로 그냥 확인 버튼을 눌러서 순위를 구하고 채우기 핸들러를 채웠습니다. 자, 이렇게 턱걸이하고 던지기까지 순위 다 구했으면 여러분 자, 개인 체력 테스트 결과 제목 항목 보이시죠? 거기 더블 클릭해서 뒤에다가 자, 작성 여러분들 이름 적어주시고 여기 제목 있는 부분에다 적어주시고 요거 캡처샷 하나 카톡에다가 바로 올려주세요. 작업을 다 하신 분들은
제목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작성하신 분들 이름 적어주고 여기 순위 구한 거 캡처샷 체크해서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위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이제 뭔가 숫자들의 리스트가 쭉 있고 그 숫자들 사이에서 등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 우리 개민 씨가 1등으로 올렸어. 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쭉쭉쭉 올려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올려주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제가 그 다음 시트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해주시고요. 자, 그 옆에 착하다. 진동아까 너무 착하다. 캡처샷 잘 보내주고 있고요. 자, 옆에 실습 1번 시트로 좀 가볼게요, 여러분. 실습 1번 시트로 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캡처샷은 천천히 얼른 캡처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실습 1번 시트로 가볼게요. 던지기 순위 볼까요? 잠깐. 던지기 순위에 볼까요? 중복 순위가 있나요? 우리 보자. 다른 분들도 혹시 나온 거를 좀 볼게요. 오잉? 여러분, 던지기 순위도 구해줘야죠. 채은 씨 던지기 순위가 안 들어왔어요. 자, 던지기에서 이름 정의 혹시 했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중복 순위가 여러 번 나오는 분들은 저는 지금 던지기를 이렇게 이름 정의했어요. 절대 주소로 쓰지 않고. 만약에 G5에서 G22라고 하는 셀 주소로 한 경우면 이 레퍼런스 자리에 F4번 키로 절대 주소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름 정의라 하지 않았으면 절대 주소고 여기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우리 아까 여기 던지기 그러니까 왜 턱걸이 이름 정의한 것처럼 이름 정의를 해놓고 그 범위를 순위로 사용을 하면 아마 던지기에는 자 1등, 2등, 3등 있고 4, 5 중복 순위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제대로 나오나 봅시다. 여러분들 저하고 결과 화면이 똑같이 나오나요? 한번 봐주세요. 자, 은진 씨랑 쭉 다 이렇게 나오고 좋아요. 명준 씨가 저랑 순위가 다르게 나오네요. 명준 씨 던지기를 혹시 무슨 차순으로 했나요? 명준 씨 순위 구하는 그 정렬 기준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한번 볼까요? 오케이. 미난 씨도 정렬 순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명준 씨도 던지기 순위 다시 해보고 미난 씨도 지금 던지기 순위 기준이 던지기는 멀리 던질수록 1등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던질수록 1등이니까 내림차순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자, 다른 분들은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지금 보니까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자, 병원 씨 것도 한번 볼까요? 오케이, 병원 씨 것도 잘 됐고 오케이, 채연 씨도 다시 작업해서 올려주셨고 봅시다. 좋아요. 네. 그래서 다시 오름차순, 내림차순 다시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습 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실습 1번. 오름차순, 내림차순 기준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에서는 여기 보니까, 자, 또 몇 명인지 한번 보니까 21명이네요. 자, 이름 쭉 드래그 해주면 우측 하단에 개수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거 알죠? 그죠, 여러분? 자, 21명의 학습자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각각의 소속이 표시가 되어 있고, 자, 이분들이 원격 수업, 사이버 학습을 지금 듣고 있나 봐요. 사이버 학습이라는 말이 좀 촌스럽긴 한데, 그죠? 여러분들한테는 원격 수업, 뭐, 언택트 수업, 뭐, 이러닝 수업, 뭐 이런 단어가 좀 익숙할 것 같은데, 자, 진도율이 있어요. 그 영상을 얼마나 봤는지. 자, 그리고 과제 제출한 사람들은 과제 제출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진도율이나 과제 제출 여부에 따라서 여기서 지금 수료냐 미수료냐를 이제 확인 항목에다가 쭉 체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근데 여기다가 수료한 사람이 몇 명이고 미수료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체크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우리 이거 혹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배운 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확인이라고 하는 항목 이 범위에서 수료라고 적힌 사람이 몇 명인지, 미수료라고 적힌 사람이 몇 명인지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어떤 범위 내에서 특정 조건의 셀에 해당하는 셀의 개수를 세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함수를 쓰면 되는지 한번 줌 채팅창에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어떤 범위 내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셀의 개수를 지금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오케이. 맞아요. count if 의견 나왔습니다. 또 count if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count if 또 나왔어요. 자, count if 일단 지금 4명이 저에게 비공개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지금 대답 안 하고 벌써 구하러 count if 켜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죠? count if에 동참하겠습니까? 아, 네. 그래요. 또 이제 count if요. 맞아요. 그대들은 엑셀 꿈나무들이야. 아주 그냥 똑똑이들. 자, 엑셀 꿈나무들 count if 켭니다. count if로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count if. 자, count if 구해야 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다 적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볼까요? count if는 비교 검사 범위와 조건식 또는 뭐 조건을 적어주는 건데, 조건은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붙어요. 여러분들이 이 큰 따옴표를 직접 적을 필요는 없는데 자동으로 적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 큰 따옴표가 붙어요. 그래서 count if가 해주는 역할은 범위 내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셀의 개수를 체크를 해주는 게 count if가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count if가 해주는 역할이어가지고, 자, 수료자하고 미수료자 몇 명인지 한번 벌써 구했으면 알려줄래요? 채팅창에다 수료 몇 명, 미수료 몇 명인지? 여러분들 벌써 구했을 것 같은데. count if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구한 결과값을 한번 기대해 보겠어요. 오, 자, 나왔어요. 결과를 지금 3분이 얘기해 주고 계세요. 또 소곤소곤 비공개로 얘기해 주고 계세요. 3분이 얘기했어요. 답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한 결과값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들 같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count if.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count if를 어떻게 쓰느냐도 그건 추후에 필요한 중요한 이제 어떤 방법이지만, 일단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지금 수료가 몇 명이고 미수료가 몇 명인지가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문제를 여기다 누가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여기 있는 표를 보고 수료 몇 명이고 미수료 몇 명인지 인원수를 여기다 채워야 되겠구나. 좀 요약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count if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걸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수료자 몇 명, 미수료자 몇 명인가요?를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걸 함수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떤 저 확인 범위에서 수료라고 찍힌 게 몇 개인지를 세야 되고 미수료라고 찍힌 게 몇 개인지를 세야 되는데 그걸 해주는 게 count if라는 애가 그 일을 하던데 거기까지의 생각의 연결, 그것까지 딱 나오면 너무 훌륭한 건데.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질문 드렸을 때 count if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F4번 셀에서 F24번 셀을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자, 범위를 잡아주고 여기서는 따로 절대 주소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F4, F24 이렇게 하고요. 조건 있는 자리에다 그냥 수료라고 이렇게 적으려고요. 요 범위 내에서 수료라고 적힌 글씨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료라고 이렇게 글씨를 적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수료라고 글씨가 적혀있는 셀 중에 아무데나 한 군데 찍어주셔도 돼요, 여러분. 수료라는 글씨와 똑같은 셀을 찍어주시면 돼요. 뭐 제일 첫 번째 칸이든 뭐 여기 F10번 셀이든. 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줬더니 수료한 인원이 8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미수료 인원도 count if로 구해볼게요. count if로 미수료 인원도 구해봤더니 이 범위 내에서 미수료라고 이렇게 적어줬더니 미수료에 대한 인원을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주네요. 자, 그리고 나는 이 결과값 뒤에다가 몇 명이라고 표시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8명, 13명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자, 한번 해보러 갈게요. 두 칸 블럭 잡아요. 8명, 13명 나온 두 칸의 블럭을 잡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이라는 곳에 들어가려고 해요. 자, 셀 서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자,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항목에 좀 갈게요. 자, 셀 서식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오면 제일 아래쪽 여기 그러니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쪽에 갈게요. 갔더니 제너럴 표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준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뒤에다가 큰 따옴표를 열고 명이라고 적고 큰 따옴표를 닫아주세요. 자, 어떻게 되냐면 G표준 뒤에 제가 채팅창에다가도 적을 건데 이런 식으로 G/표준에서 큰 따옴표 명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확인 버튼 할게요. 자, 그랬더니 인원수 뒤에 몇 명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보기가 좋은 상태가 되겠죠. 그죠? 네, 명 추가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count if라는 우리가 함수를 지난주에 배웠고 그리고 지금 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셀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선정 씨가 또 와우 할 만한 거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는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사이버 학습 진도율 평균과 진도율 평균과 수료, 미수료 인원을 한꺼번에 바로 화면에다가 표시를 하고 싶어요. 우리 명진 씨랑 케미가 아주 그냥 케미가 좋아요. 둘이 아주 그냥.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사이버 학습 진도율 평균하고 수료, 미수료 인원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이제 또 이런 거지. 수료, 미수료 인원별로 진도율 평균을 내보고 싶은 거야. 이게 더 정확하겠다. 자, 수료 인원하고 미수료 인원의 진도율
평균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중동학과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29명이에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29명인데, 우리 여기에 다 3학년, 4학년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ITQ 엑셀을 시험을 치거나,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치거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을 쳤어요. 어떤 스코어 점수가 나왔는데, 자, 3학년, 4학년별로, 학년별로 성적의 평균을 내보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계했는 거에 어떤 기준별로 어떤 산술 통계를 내보고 싶은 경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지금 비대면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3학년, 4학년 기준으로 어떤 점수의 평균을 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성적, 여러분들 우리 중동학과에서 학년별로 성적 평균을 내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응답하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기준을 제가 학년별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일단 자 3학년 일로 다 모이세요. 4학년 일로 다 모이세요 해야 되겠죠.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3학년은 3학년끼리 점수 다 불러보세요 해서 3학년의 평균을 내면 되고 4학년 다 모였죠? 4학년 점수 저한테 알려주세요 해서 4학년들은 4학년들 평균을 딱 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수료 인원하고 미수료 인원별로 수료한 사람들은 진도율 평균이 어땠고 미수료한 사람들은 진도율 평균이 어땠는지를 보려면 수료와 미수료의 구분을 좀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수료는 수료끼리, 미수료는 미수료끼리 정렬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수료는 수료끼리, 미수료는 미수료끼리 정렬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렬 배웠죠? 저랑 같이. 자, 정렬을 하고 싶다. 근데 확인이라고 하는 이 항목을 기준으로 여기 수료, 미수료가 적힌 걸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싶으면 정렬을 하고 싶은 데이터 있는 곳에 커서를 가져다 놔요. 셀을 하나 쿡 찍어요. 수료냐 미수료냐 하는 부분에 아무데나 쿡 하나 찍어주시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리본 메뉴에 갑니다, 여러분. 자, 데이터라고 하는 리본 메뉴에 가면 정렬 및 필터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자, 이 그룹에서 오름차순도 괜찮고 내림차순도 괜찮아요. 여기 정렬 및 필터라고 하는 그룹에 기억, 히읗, 기억 표시되어 있는 뭐 오름차순 정렬을 해줘도 괜찮고 내림차순 정렬을 해줘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정렬을 좀 해보죠. 자, 정렬했나요, 여러분? 자, 정렬까지 했으면 오케이 한 번만 찍어주세요. 여기까지 했으면. 자, 정렬. 왜 내가 수료, 미수료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지금 정렬이 완료가 됐다. 자, 그럼 오케이 한번 찍어주세요. 자, 수료 인원은 수료 인원끼리, 미수료는 미수료끼리 뭔가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라 수료 인원끼리 모아주고 미수료 인원끼리 모아주려면 정렬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렬을 했어요. 정렬을 하고 자, 그대로 데이터 리본 메뉴에서요. 저기 오른쪽 끝에 가면 윤곽선이라고 하는 그룹에 부분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부분합이라고 하는 데이터 리본 메뉴 그대로예요. 윤곽선이라고 하는 오른쪽 그룹에 가면 부분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호출을 할게요. 자, 호출을 하면 이렇게 작은 상자가 나올 거예요. 자, 작은 상자가 나오면 첫 번째, 자, 그룹을 할 항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성명부터 확인까지 그룹할 항목이 5개가 나오거든요. 자, 우리는 무엇별로 그룹핑을 해야 되죠? 뭐별로 묶어줘야 되죠? 우리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정렬을 했고, 정렬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지금 정렬을 한 거죠? 뭐별로 그룹핑을 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3학년은 3학년, 4학년은 4학년 이렇게 묶는다 그랬죠? 여긴 지금 수료는 수료, 미수료는 미수료 별로 묶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수료한 사람이랑 미수료한 사람들끼리 나눠서 묶어줘야 돼요. 그룹을. 그래서
확인이라는 항목별로 묶어보겠다라고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확인이라고 하는 필드에 수료냐 미수료냐가 표시가 돼 있으니까. 자, 그룹을 할 항목이 확인이라는 항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할 때는 반드시 무조건 꼭 항상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렬 기준이 곧 그룹을 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내가 여기에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수료냐 미수료냐 별로 나누겠다고 했기 때문에 확인이라는 항목이 그룹을 할 항목이 되고요. 자, 먼저 문제에서 수료 및 미수료 인원별로 진도율에 뭐를 내보고 싶겠다고 했냐면 평균을 내보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용할 함수는 개수가 아니고 나는 평균을 사용을 해보겠다. 자, 뭔가 확인이라고 하는 항목별로 그룹핑을 해서 평균을 내볼 건데, 자, 부분합 계산 항목. 자, 그럼 평균을 계산을 부분적으로 평균이라는 계산을 해볼 항목이 뭐가 되느냐? 확인이 아니고, 자, 제가 확인이라고 하는 그룹 수료, 미수료별로 무엇의 평균을 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산술 평균을 내보는 거는 진도율의 평균을 내보기로 했잖아요. 그죠? 진도율의 평균을 내보기로 했기 때문에 부분합 계산할 항목은 다른 항목에 체크 다 빼주시고 진도율이라고 하는 항목에 체크가 되는 거죠. 자, 일단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부분합이라는 건 부분적으로 합계를 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합계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사용할 함수에 나타나는 여기 있는 요 계산값들을 다 부분적으로 해결을 해낼 수 있는 게 부분합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부분합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끼리 서로 몰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렬이 필요하고요. 정렬이 된 다음에 정렬 기준이 곧 그룹화할 항목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룹화할 항목은 정렬 기준인 확인. 그리고 내가 계산을 하고 싶은 거는 진도율의 평균을 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인데 어떤 항목? 진도율에 대한 항목. 자, 확인 버튼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눌렀나요? 확인 버튼 누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수료한 사람들 리스트 쭉 나오고요. 수료한 사람들 리스트 아래쪽에 수료한 사람의 평균이다. 자, 진도율에 대한 제가 색을 칠해 볼게요. 이 부분 데이터들이 생성된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요렇게 표시를 해보면, 자, 여러분 요렇게 표시를 해보면 수료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진도율을 거의 90% 이상 달성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수료한 사람들의 경우, 그죠? 미수료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때요? 평균이 60 몇 점 정도 뭐 이렇게 평균을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50% 정도네요. 그죠? 50% 정도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명준 씨, 오마이갓 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하나 더 할 거예요. 자, 요것만 하고 쉬는 시간 할게요. 잠깐만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 부분합 나오고 난 다음에 부분합이 나온 항목에서 다시 한 번 더 부분합 들어갈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부분합을 호출을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호출을 해서 이번에는 자, 그룹을 할 항목 그대로 확인 두시고요. 확인 그대로 두시고 사용할 함수를 개수로 좀 변경을 할게요. 사용할 함수를 개수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고요. 진도율 체크 빼고요. 이름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할 거예요. 이름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할 거고 이번에는 여기 아래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확인별로 그러니까 수료 미수료별로 개수를 체크하겠다. 뭐의 개수? 이름의 개수. 그러면 수료한 인원 몇 명, 미수료한 인원 몇 명이 이름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이 두 번째 부분합이에요. 방금은 어떤 기준별로 평균이라는 걸 내봤는데 이번에도 어떤 기준별로 개수라고 하는 수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개수를 세려볼 거라서 성명 있는 부분인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체크를 빼줍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줘버리면 평균 구한 건 사라지고 개수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평균도 구할 거고 개수도 구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빼줘요. 그리고 확인 버튼 해줘요. 자, 확인 버튼 해줘요. 자, 그러면 수료한 인원 몇 명, 미수료한 인원 몇 명, 그리고 수료한 사람들은 진도율 평균이 어땠다, 저땠다 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표시가 다 되나요? 이제쯤 와 한번 해주면 선생님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자, 부분합 혹시 다 구해졌나요? 아직 안 됐어요? 부분합 다 나왔어요. 자, 이 부분합은 함수로도 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화면 보고서 형태로 집계 요약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부분합이거든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엑셀은요. 함수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함수 대신해서 예를 들어서 분석 기능으로 또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운트 if나 뭐 조금 이따 하게 될 지난번에 했던 에브리지 if,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합으로 우리는 카운트 if와 에브리지 if를 두 개 다 해결을 한 거가 되는 거죠. 이 부분합 항목으로. 자, 됐나요? 여기까지 여러분 됐으면 오케이 한 번만 찍어주세요. 체크됐나요? 그래서 요약해서 볼 때 카운트 if로 구해도 되고 에버리지 if로 구해도 되지만 부분합으로 해결을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것도 우리 캡처샷 하나 남겨주고요. 작성 여러분들 이름으로 캡처샷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 우리 35분 돼서 제가 시작을 할게요. 수료 평균에서 div 5 나오는 경우에는 자, 질문 들어와서요. 자, 여기 이거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자, 만약에 여기에 수료 평균에 선생님 저는 값이 제대로 안 나와요 라고 하면 부분합에 다시 들어가서 모두 제거를 일단 한번 합니다. 자, 모두 제거하면 원래대로 다 돌아오거든요. 자, 원래대로 다 돌아오고 수료끼리 미수료끼리 정렬 딱 되어 있으면 아마 부분합에 다시 들어갔을 때 부분합 갔을 때 그룹할 항목은 확인. 자, 여기 평균인데요. 자, 이게 진도율에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숫자가 아닌 곳에 체크가 돼 있어서 그럴 거라서 여기서 진도율 다시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화면 한 번 더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확인 한번 해봐 주세요. 자,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캡처샷 올려주시고 3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